근데 자 이거 보면은 이게 단군색이라는 책에 4,000년 전에 오성이 모였다는 기록이 있는 건데 이거를 제 후배 천문학자 제가 76학번인데 77학번 나대일이라고 79학번 박창범이라고 두 서울대 천문학과 후배가 논문을 썼어요. 오래전에 1993년에 단군조선 천문기록에 대하여 이런 기록이 있는데 컴퓨터 돌려보니까 맞더라 이거예요. 이 논문이. 이거는 그 후배들이 돌려본 컴퓨터가 아니고 이거 그냥 이거 중학생도 할 수 있어요. 돈 주고 사서 이거 날짜만 입력하면 돼. BC 1734 아까 33이었는데 1년이 틀려요. 34 7월 13일이면 해하고 달 사이에 글씨 안 보이죠? 5개가 쪼록 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컴퓨터 화면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요건 거기 있을 거예요. 제가 안 뺐어요. 제가 그림 같은 것만 뺐어. 저 용량이 많은 것만. 근데 얼마나 이뻐요. 이건 그 상상도예요. 상상도에서. 그러니까 여기 해와 있고 달이 있고 5개가 이렇게 있는 게 이것이 한 뼘 안에 들어갔다는 거야. 한 뼘 안에. 그러니까 한 3년 전만 해도 5개가 다 보이긴 했는데 좀 듬성듬성 떨어지니까 가치가 없어요. 한 뼘 안에 다 들어가는 거는 300년에 한 번씩 있어요. 대략. 그러니까 이게 300년에 한 번 있는 현상을 그냥 어떤 애들이 얘기하듯이 BC 몇 년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유립이 맞췄다 그거 못 맞춰요. 못 맞춘다고. 그 다음에 애들이 어떻게 천문학자하고 싸우려고 그러나 몰라? 난 우리 오성이 모였다 그러는데 루가 이제 그걸 루가 별자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틀렸다. 왜냐면 그 모였던 별자리가 루가 지금 양자리인데 서양식으로 하면 양자리예요. 에리스라고. 근데 이게 그 양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틀렸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 글로 써요 또 건방지게. 그럼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오성이 모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면 사람이 죽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죽은 게 편의점 앞이든 뭐라고 할까? 하여튼 무슨 뭐 앞이든 그 무슨 세탁소 앞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이 죽은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얘들이 뭘 공격할지를 몰라. 오성이 모였다는 게 엉터리라고 공격을 해야 공격할 가치가 있는 거지. 치루의 루가 양자리인데 그게 안 맞다. 양자리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나는 옛날 28수가 통일이 안 됐었다고 봐.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무진 50년에서 놀랍잖아요. 그 무진 몇 년, 그 60갑자가 그때 있었다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저건 우리나라에서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적도에서 가서 보시면요. 이거 똑바로 서요. 이게 5개가 남반구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북반구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말이 안 되는 질문들을 자꾸 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천문쟁이가 그렇다는데 저는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인데 제가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지 밥 먹고 이것만 하는데 어떻게. 놀라운 것은 4,000년 전 천문대가 있었다. 단군 역사는 사실이다. 단군 신화는 날조됐다. 신화라는 말은 듣기는 멋있는데 역사가 아니란 뜻이잖아요. 제우스가 그리스로만 신화에 나온다는 것은 제우스가 그리스의 인물은 아니란 뜻이에요. 거기 국민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참 답답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 민족은 천손이다. 정치, 종교, 막 쌈질하라. 나는, 죄송합니다. 예. 난리 펴라. 우리 민족은 고고한 천손이고, 이 천손이란 정신 하나로 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지금 나중에 갈라져서 지금 다문화 자꾸 수백, 100만 들어오고, 200만 들어오고, 그거를 정신적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천손 사상의 교육이에요. 이건 종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문화에서 넘어오면은 지손이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곰부족, 호랑이 부족이 있는데 천손이 딱 내려오니까 배달이 내려오니까 곰부족, 호랑이 부족이 있어. 근데 지손이 우리도 천손 만들어줘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해주세요. 그게 홍익입니다. 지손을 천손 만드는 게 홍익이야. 그러니까 다문화 들어오면 니들도 천손이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손이야. 근데 이 중에도 그지 같은 놈들이 있어서 걔들은 지손이지만 한국 사람 남자 중에 효자 아닌 사람 없어. 여자 중에 효녀 아닌 사람 없어. 너희도 이 나라에 왔으면 효도해. 천손이 돼.
그렇게 하면 돼요. 자꾸 A라는 나라에서 왔는데 그 나라 A 나라 문화 활동을 여기 한다고 해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요. 하되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랬다고 천손의 법은 너도 좀 따라줘. 그래서 그렇게 다문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진짜 문제가 돼요. 이미 시작됐는데 나는 왜 그런 걸, 그러니까 그게 하늘이 두려운 걸 몰라서 그래. 저는 좀 건방지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난 해법을 알아요. 문제집 뒤에 해답 다 봤어. 근데 아무도 내 말 안 들어. 뭐 할 수 없죠. 근데 오늘 여기 해답 그 안에 다 써놨어요. 그 저도 살면서 언제 한번 제 인생이 확 바뀌었냐면, 제가 이제 자꾸 쉽게 얘기 잘 하니까 EBS에서 계속 나오라고 했는데, EBS에서 제가 무진 50년 오성치를 강의하니까 이게 아까 단군색이라는 책이 그게 환단곡 중에 하나거든요. 이때만 해도 환단곡이라고 그러면 완전히 그 판타지 소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환단곡은 책 5권을 말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단군색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강의하고서 비장하게 한마디 하고서 PD한테 저녁 먹으면서 그 편집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천문학자가 양심을 걸고 얘기한 겁니다. 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났는데 동영상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제가 천문학자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오성치류 현상을 조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산해내거나 그걸 손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 오성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 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아까 나대일 박창범 두 후배 중에 나대일 박사는 요절했어요. 너무 아까운 친구예요. 진짜 하늘도 무심하시지요. 하늘 법칙을 하나 밝혔는데 왜 데리고 가. 그다음에 박창범 박사는 좀 내성적이고 저처럼 이렇게 두려워하진 않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녹화하면 이제 칼도마에 올라간다. 아는데 우리나라 선비의 매력이 뭡니까? 곡하가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편집해 주세요. 나 그 말 못하겠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천문학 역사에서 모든 것의 출발점은 어떻게 보면 저건데 제일 오래 올라가잖아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콱 누를 수 있는 그건데 이게 방송이 됐어요. 다행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저도 힘들게 살았죠. 네. 그래서 환단고기는 이걸 의사라고 하는데 아까 그 단군색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맞았지. 아니에요. 그거 하나는 천문학적으로 맞고 이 책이 진짜 역사책이라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지 말고 좀 몇 개 동영상만 보세요. 수십 가지야. 그 다음에 아남노의 삼성기, 그러니까 작가가 주인이 5명이에요. 저자가. 환단가 소설이 아니고. 아남노가 쓴 삼성기, 원동주의 삼성기, 이 삼성기가 삼성전자 삼성이 아니에요. 좀 기다리세요. 이암의 단문색이, 범장의 북부역이, 북부여란 말은 들어본 적도 없어. 태백일사, 이 5권의 책인데 이건 제목이 같아서 이 편찬한 사람이 상하로 편찬했어요. 이 계연소란 분이 일본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식민 통치를 하면 쌀이나 가져가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역사를 밖으로 들은 거야. 그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게 뭐예요? 일본이 항상 너희를 도와줬어. 옛날부터. 역사를 다 바꾸려니까 우리나라 역사책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오자마자 한 게 역사책거든요. 그 남산에서 20만 권을 태웠대요. 며칠간 불에 타서 밤에 혼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역사를 조작하는데 이런 책들이 다 없어질 거니까 이 계연소란 분이 이 책을 다 모아가지고 1911년에 책을 모았는데 책이 5권이라 제목을 다시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인, 환웅, 단군의 옛날 이야기, 환단곡이 괜찮네. 환단곡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환단곡 책 이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5권에 그냥 찍어서 제 겉장에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 계연수가 편찬하고 그것이 100주년 되던 해 저 종교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증산도 중도사님이 이 양반도 어떻게 보면 한심해요. 포교하고 막 학교 세우고요. 교세가 확장되잖아. 그런 거 안 하시고 30년 동안 이 책을 번역하신 거야. 그러면 또 욕먹고. 저는 이분 굉장히 존경해요. 저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그 체면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추천사 써달라고 해서 저는 승천하는 대한민국 용의 여의주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원장할 때 신년 인사로 내가 써보내던 문기인데 천문원장이라고 이렇게 어렵게 써와 제법 알려졌던 문기인데 제가 환단곡 헌정사로 싹 쓰고 다시 안 써요.
근데 그 환단고기 그 홍보물을 보면은 천부인 그럼 인이 도장인자잖아. 그 사람들이 환단고기가 왜 가짜냐? 그때 무슨 도장이 있어? 이 한마디에 다 그냥 넘어가는데 몽골에서 남한기라는 데서 도장이 나왔는데 찍어보니까 이렇게 찍혀요. 근데 이게 홍산 문명이야. 그러니까 옛날 여신이 있었는데 아니 무슨 여자야? 잘 봐 여자잖아. 뭐 보면 몸매가. 그 다음에 수양을 해요. 저도 아직 수양 수양 이런 거 안 해봤어 아직 명상. 홍산 문명이 언제 건데? 그런데 더 놀란 거는 누에가 나와. 비단 옷 입었다는 거예요. 6,000년 전에. 근데 우리는 지금 4,000년 전 BC 2333이면 4,000년 전에 단군조선 세워진 것도 뭐 구라라고 그러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건 그럼 우리 조상이냐? 중국 애들이 자꾸 중국 애들도 뭐 신비한 역사 뭐 지네 조상이 아니니까 지네는 만리장성 쭉 쌓고 나서 조위는 우리나라 아니야 이랬잖아. 그랬다가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리장성이 중국 한가운데 있죠. 국경이라는 게 나라 끝에 있어야지 가운데 있어. 지네가 그랬잖아. 만리장성 바깥에는 다 오랑캐야. 그런데 거기서 더 오래된 문명이 나오니까 그랬는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벌써 딱 나오자마자 저 우리 거 아니야? 우리는 다 압록강 두만강 아래서 일어났어. 참. 그러니까 제가 본성은 되게 내성적이고 그런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 더군다나 오성치로는 자꾸 그 엉터리라고 하는 글이 자꾸 올라오는 거야. 제가 계속 변호사 역할을 한 거죠. 박창범 박사는 그거 말고도 나중에 뭐 일식 갖고도 많이 얘기하고 했는데 강의도 안 다니고 뭐 발표도 안 하고 오성치로는 제가 알기로 10년 넘게 한마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다 얘기하고 다녔어. 그러니까 욕은 제가 다 먹고 나중에 잘 되면 크레딧은 다 이제 우리 박 박사한테 가겠지. 난 상관없어요. 근데 강의하면서도 떳떳한 게 이게 내 거면은 내 입으로 못해요. 선비가 어떻게 해. 우리나라는 술도 무서워. 내 잔에 내가 따랐다가는 그날부로 끝이야. 어서 감히 지잔에 어른도 툭툭 신호주지 어른이라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잔에 술 못 따르는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어른 앞에서 쭉 먼저 한 잔에 뭐 회사 나가야지 뭐. 그 무서운 나라예요. 그 MG가 그거 아닙니다. 아까 제가 담배 붙이는 거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붙여드리면 효도고 직장 상사한테 붙여드리면 아부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그런 거는 난 지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치유와 복희가 배달복이 만일 환단복이가 구라라면 태호복희와 치유천자가 없어야 돼요. 왜 천자라고 하냐? 사마천 사기에서 최초의 천자는 치유다. 걔네가 선언을 했어. 그 주석에서 최초의 천자는 치유다.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치유가 이 두 사람이 배달의 영웅인데 치유가 지금 이제 붉은 악마로 와 있죠. 그 다음에 복희는 그 여동생 여와하고 우주를 창조했다 신급으로 또 지금 존경을 받고 있어요. 우리 태극기가 바로 이거잖아. 복희 8개를 지금 이게 중국의 어떤 사당에서 복희 사당이에요. 네 군데가 진짜 복희가 여기서 돌아가셨다고 계속 넷이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태어난 곳은 없어. 건너갔거든. 태백일서 환단고기 보면 이쪽에서 건너갔다고 써있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까 김한민 감독이 얘기했는데 명량 보면 여기 환단고기 환자가 있어요. 여기 충무공이 어머님 하면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를 지내는데 요 판때기를 확대해 보면 여기 환단고기 환자가 있습니다. 여기 치유가 있어요. 이 판옥선 앞에 치유 쇠판이 있어. 이걸 갖다 들이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참 고수구나. 무술이나 학문이나 뭐가 달라요? 무술에서 한번 일합이죠. 4만만 겨뤄보면 나 오늘 죽는구나. 안다는 거 아닙니까? 고수구나. 바둑은 한 30수까지 똑같으니까 하수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제 그다음부터 다른 거죠. 저도 바둑을 꽤 두는데 프로기사한테 넉점 놈은 이겼다 졌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더 안 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같은 영화를 만들더라도 아 고수구나 딱 나는 거예요. 지금 김한민 감독이 얘기도 되나? 뭐 고두막한에 대해서 뭐 영화 만든다고 하던데 고두막한이 누구냐면 우리 박씨 조상이에요. 우리 전부 저 박혁거사가 아래서 나온 줄 아는데 실제로는 아까 사라진 역사 북부여의 그 5번째 고두막한의 파소공주가 박혁거사 어머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믿어야 될지 하여튼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실제로 안 넣었을 거예요. 근데 얼른 알아듣는 분만 알아들으세요. 그럼 이제 쉬워. 복희 팔계는 원래 복희가 대륙에 살았잖아. 우리 민족 무대가 무대였어요. 자꾸 반도로 생각한다니까. 복희가 여기서 보니까 이쪽이 남쪽이야. 그러니까 양의 기운이 다 모인 놈이 남쪽에 있어야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건계야. 일천 일건천. 그다음에 이쪽이 바다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옛날에 택이 연못도 되고 저 바다도 되고 물도 되고 호수도 되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쪽이 남쪽이니까 아까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 되죠. 동쪽에 해가 떠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이 떠야 되니까 삼리화 1, 2, 3, 4, 5, 6, 7, 8, 8개가 이렇게 돌아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이쪽 달이 보름달이 이쪽에 있으니까 육감수. 어떤 사람들은 해가 동쪽에서 뜨고 달이 서쪽에서 뜨니까 그럼 벌써 천문학적으로 틀린 거예요. 달이 왜 서쪽에서 떠? 그 초등학생도 안 믿지. 그러니까 사이비스 소리 되는 거지. 달이 해가 동쪽에 떠오를 때 보름달은 서쪽에 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우리 조상들이 맞게 한 거를 후손들이 초등학교 때 자연도 못해갖고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아는 척 좀 하지 말고. 기껏 힘들어서 강의하면 그 고조선이란 말 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몰라. 고조선이란 아마 모르니까 쓰는 거지. 한반도라는 거 한자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나도 알아. 우리 역사책 한반도라고 안 나와요. 일본 애들이 붙여준 거야. 우리가 좋다고 한반도 뭐 우리 거라고 하고 앉았어요 지금. 그 자꾸 저 중국이 동중국해라고 우리가 그냥 적당히 무마하고 들어가는데 일본 중국이 왜 일본애를 찬성하겠어요? 중국이 동중국해라고 안 해요. 걔들은 동해라고 하지. 그 동해 황해 그러니까 그쪽이 일본애가 돼야 중국 애들 입장에서 맞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어떻게 뭉개냐면 동중국해 뭐 쪽에 태풍이고 그래서 우리 중국 사람도 동중국해를 안 한다니까. 중국 사람은 거기가 동해야. 그걸 동해라고 하면 지네가 헷갈리니까 거기 일본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이게. 하여튼 그래서 마저 하면은 육감도 칠간산 팔곤지 이쪽 가면 산이 있잖아요. 이게 간이에요, 간. 간절곶이 뭐예요? 간 기운이 절 끊어지는 곳이야. 간절곶. 이간자로 써요. 어려운 간자인가? 팔곤지. 우리가 건지, 곤지, 짝짝꿍. 천손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게 그게 우리 풍류라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국기를 만들었는데 이 안에 팔개를 딱 넣으니까 여기 애들 좋아하는 피자가 있다고 쳐봐요. 8종을 갖다고 쳐봐. 그 얘는 양효하고 이게 1대1이니까 다 밝아야지 조각이. 요 조각은 2개는 길고 하나는 흐리니까 약간 여기 음의 기가 3분의 1쯤 있고 양효가 3분의 1쯤 있어야지. 그 다음 뭐 이쪽은 다 음이니까 다 시커매야지. 요거는 반반은 아닌데 양효가 2개고 음효가 하나지만 요놈이 가운데 있으니까 50대 50으로 보자. 그래서 매끄럽게 연결하면 태극이 나와요. 태극이 어디서 나왔겠어 이게. 복희 8개에서 나온 거야. 우리 태극기를 그릴 때 제가 여기 오면 이거부터 보는데 참 기분이 좋았던 게 태극기를 제대로 세워놓는 단체가 없어요. 항상 태극기는 요렇게 건곤이 나오게 요렇게 버려야 돼요. 근데 뭐 법조계가 모였네, 뭐가 모였네, 교육계가 모였네. 국민이라는 데 보면 국기는 갖다만 놨지 뒤집어 있고 돌려 있고 어떤 데 뒷면이 나와 있고 그냥 잘하겠다 해. 잘하겠어. 야, 아유 역시 광복회는 역시 다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거 국기 제대로 못 넣는 데가 엄청 많아요. 뭐 심지어 법정에도 하나씩 있잖아. 난 어떤 교육감이 뭐 하는데 국기 틀린 것도 봤고 심지어 여기는 뭐 배치장 이런데 맞죠? 이쪽 가 있는 것도 봤어. 예,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 아버지가 조그만 거 앉혀놓고 석재야 너 자꾸 천문학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제가 만 67세니까 60년 전에 너 자꾸 천문학 얘기하지 마라. 그거 해봐야 돈도 없고 힘도 없어. 사람이 왜 공부하냐.
제가 우리 아버지를 자꾸 폄훼해서 죄송한데 그 아버님 말씀이 평생 저를 아버님 말씀 다 맞더라니까. 저 지금 돈도 없고 뭐 그냥 먹고는 살지만 힘도 없어요. 제가 뭐라고 아무도 말 안 들어. 근데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한 번 후회 좀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천문학자라고 다 역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겸손 딩여성이 진짜 만나는 줄 알고 새벽 3시까지 잠 안 자고 저것들 왜 안 만나 그러고 했다가 졸려서 들어간 적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뭐 흑살이 뒤에 제가 선생님 어디 계셔? 그 흑살이가 아니라 사실 등나무예요. 근데 제가 뒤에 설명을 못하니까 등나무예요. 그래서 원래 등나무고 내려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흑살이는 이렇게 넝쿨이 있으니까 내려와야 돼. 그래서 원래 피를 들을 때 여기까지 해야 다 하는 거지. 등나무는 흑살이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들어야 되고요. 홍살이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들어야 돼. 피를 들을 때. 너무 어렵네. 그래서 복희 8개에서 태극기가 나왔는데 이게 태극기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광고 갈 때 그러니까 이게 고종이 그러니까 지금 6개나 먹지만 훌륭하신 분이에요. 나라 이름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으로 적고 국기도 이걸 국기로 만들었는데 일화에 따르면 그때 이제 그 일본에 가는데 영국 선장이 이거 뭐 중국가도 있고 일본가도 있고 저 중국 무술영화 보세요. 이거 다 있어요. 이거 8개. 여러분들 저 강태국 나오는 그 영화 봉신년 이런 거 보세요. 다 나와. 근데 이거 우리나라인지 몰라. 어떻게 해? 4개 빼. 더 많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지리 4개를 빼요. 지리. 그래서 천문만 4개 남겨놔. 무슨 말이냐? 요 정도는 게 아셔야지. 이게 천문 4개가 요게 천문 4개인데 천문 4개는 뒤집어도 안 변해요. 모양이. 이게 그렇잖아. 이게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늘천이니까 이거 천문사계고 요거는 질이란 말이야. 물, 벼락, 산, 바람, 지리사계인데 지리사계는 뒤집으면 대칭이 깨져요. 얘 뒤집으면 얘가 일리 오니까 모양이 달라지잖아. 이것도 얘기하자 한이 없어요. 이거 마주합하면 꼭 9가 돼요. 3 더하기 3조각, 6조각, 9, 4조각, 5조각, 5. 완벽하게 대칭이에요. 얘가 가운데가 짧으면 가운데가 길고 양쪽이 다 길면 양쪽이 다 짧고 이거 보면 라이프니츠가 이걸 한참 보면서 0과 2를 이렇게 배열한 이진법으로 참 너무 아름다운 우주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법도 하죠. 이진법이라는 게 하나가 0이고 양효가 0이고 예를 들어 음효가 1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000, 02, 001, 011에서 배치할 수 있는 숫자가 딱 8개예요. 111까지. 어려운 고등수하고 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리사기를 4개 빼서 국기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됐던 거죠. 박영효가 그랬나 하여튼 그래서 일본에 가져가서가 왜냐면 국제회의를 처음 알아가니까 그전에 국기가 필요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45년에 어떤 어르신인지 이게 국제 규격이 안 맞잖아. 3대2가 안 맞으니까 3대2로 하면서 이렇게 아주 이쁘게 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이 부족함을 못 느껴. 너무 디자인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허전하잖아. 이거 꼭 닭이 털 뜯긴 것 같잖아. 그래서 참 유감이에요. 나는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국기는 통일되면서 4개는 북한 몫이야. 자 이제 잘하자. 이게 천문제리 무불통달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기를 건곤 감리만 안다고 해서 국기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 일단 다 하겠지만 그 다음 국기도 몰라. 다 몰라. 그리고 어떻게 나라를 유지하는지 신기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역사책 수고령이라는 게 조선왕조실록에 세조 때 보면 이런 책들 조선이 얼마나 비굴하게 태어났어요. 조선에서부터 사대가 시작됐어요. 난 거짓말할 생각 없어요. 제가 국뽕 중에 국뽕이고 환빠 중에 환빠지만 그거는 나는 조선이 사대한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역사책 보니까 다 우리가 천자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책 다 걷어. 그런데 그 시행령을 보면 걷는데 저항하는 놈은 익자 처참하라. 숨기는 자는 참아라. 목을 자르라는 거야. 죽이라는 게 아니라 목을 자르라는 거야. 이런 책 걷어 해서 책 이름이 쫙 나오는데 여기에 원동중 안암로 원동중 삼성기가 나와요. 이게 뭔데? 이게 여기 있잖아요. 안암로 삼성기 원동중의 삼성기. 자, 세상에
이거를 더군다나 안암로는 잘 알려진 고승인데 신라에 원동중은 최근에 밝혀졌죠. 근데 이걸 갖다가 안암, 로원, 동중인가? 세 사람이다. 아니 거짓말도 좀 어지간히 해야지. 그리고 좀 그럴듯하게 해야지. 안암로라는 분이 계신데 어떻게 세 사람이 돼?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부터 안암, 로원, 동중, 외자 이름 막 썼나? 세 명이나? 유치해서 못 보겠어. 유치해서. 그래서 그게 없애라는 책 명단에 한단고기 책이 2권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단군세기는 무진 50년 오성치루가 들어가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니 광개토 태왕비에 북부여라고 나오는데 주몽이 북부여에서 왔다고 써있는데 이게 북부여 써있지 않습니까? 북부여를 안 가르쳐? 한 번도 북부여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탤런트 그 박근영 씨가 나왔던 주몽의 그 북부여 아니에요. 근데 예, 다시 보면 아이고 PPT를 뒤로 가져가야 되겠구나. 북부여만 쓴 범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그 블랙홀들을 다 이게 메워주고 있는 거야, 이 환단고의가. 그리고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왜 있는 책을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단 한 줄도 안 읽어보고 환단고기는 만년 전에 우리 민족이 러시아 만나라 세우고. 근데 옛날에 김정민 박사라는 분하고 제가 얘기해보니까 중앙아시아 쪽에 모든 나라가 옛날에 거대한 나라가 있었다는 것이 다 있다는 게 신화가. 그게 환국이라고는 안 했을 뿐이죠. 나는 한국은 공유된 나라라고 봐요. 우리 민족의 나라라고 안 봐, 난 개인적으로. 왜냐면, 괜히 또 샜네. 우리가 환웅이 한국에서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세웠다고 했는데, 똑같은 시기에 반고가 내려와서 3위산에 중국이 시조나라를 세워요.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 조상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양보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모든 나라 신화에 그게 다 나오고, 카자흐스탄에는 단군이 나온다는 거야. 우리 민족 이주해서가 아니라 역사가 그 단군 댕글이라고 하는데 그 댕글이 신화론이 거기서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 양반은 내가 그 양반 정치 이런 건 나는 별 관심 없어요. 다만 중앙아시아에서 최초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쪽 스탄 붙는 나라 사실 몰랐잖아. 근데 아주 굉장히 충격을 줬죠. 그 다음에 천문학을 얘기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은 아닌데 그 정도면 뭐 괜찮아요. 95점 만점에 조금씩 좀 어휘가 조금씩 좀 틀려. 근데 그 정도면 뭐. 그 다음에 역사상 가장 좁은 영토에서 역사적 지도 못하고 4대주의에 찌들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국이 그냥 우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나오는 분들도 다 중국 중화사상에 젖었던 분들입니다. 왜? 우주론을 하고 왜? 주역이 뭔데? 옛날 조선의 선비라는 건 사사삼경을 공부하는 건데 삼경이 시경, 성경, 역경이잖아요. 역경이 주역이란 말이야. 야 어떻게 이런 걸 하는 나라가 우리가 섬겨야지. 자연스럽게 우주론 같은 게 기가 죽은 거예요. 참 비참한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상주까지 다 동이족이에요. 그 사람들 왕족 족부가 나와. 어디에? 환단고기에. 그러니까 환단고기는 좀 있으면 중공이 없애야 될 거예요. 네. 몰라서 지금 쟤들도 무식해서 지금 뭐를 손봐야 할지 모르는 거야 지금 내가 봐서는.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 환단고기의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 일제 때는 일제가 조선사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었죠. 이것도 복계대 교수 얘기해야 되는데 뭐 다른 분이 했을 거고. 이병도 제자들이 이병도가 누구예요? 그쪽에서 일본 쓰다소키시나 그 식민사학자들한테 조교하던 학생이란 말이야. 그랬다가 이제 지가 교수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이때 죽일 것까지는 없지만 역사학자들 다 강단에서 끌어내렸어야 됐어요. 근데 막상 가르치려니까 우리나라 해방 후에 어땠어요? 수학 교수할 사람이 없어. 야, 너 동경대에서 수학과 전공했어? 그래, 와, 교수해. 그게 우리나라 학문의 시작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수학의 전통이 훨씬 셉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프랑스 식민지 해가지고 뿌앙카레 직계 제자가 있어. 월남 사람들이 뿌앙카레라는 유명한 프랑스 수학자 제자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월남 사람들 수학자 계보가 우리나라보다 계보가 더 길어요. 우리나라 해방 후에 다시 시작된 거야. 천문만 빼놓고. 천문도 일제 때는 천문대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해요. 교토나 로마 가서 입만 쩍쩍 벌리지 여기는 왜 천문대가 없을까? 우리 경주는 있는데. 환장한다니까요. 그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 10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소주 한 1000병, 10,000병 가까이 먹어야 나오는 물분이에요.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여생을 그냥 다른 건 다 부실 없는 것 같고, 예, 뭐 집에 들어가 봐요. 뭐 일단 마누라한테 닦이게 나오고, 왜. 뭐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가 행복하고, 또 제가 아까 사석에서 얘기했는데 오늘 저 강의 되시는 분들이 저 수준이 제일 높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한두 분도 또 딴짓을 안 해. 이런 거 무슨 기저귀 가수는. 제가 성경내기 좋을 텐데. 그래서 근데 이병도 제자들이 또 가르치는 애가 기자도 되고 뭐 하니까 걔는 또 이쪽 유리하게 쓰고,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생겼어요. 근데 얘들은 역사를 감추기 바빠. 우리는 지금 이덕일 교수님 슬하해. 진짜 슬하지. 몇 명 있고, 저 복계대 교수 슬하해 몇 명 있고, 뭐 어쩌지 해서, 그 다음 민족종교 증산도에서 또 몇 명 하고 막. 그래봤자 아직 10명도 안 될 겁니다. 이번에 책 내면서 저자들 정말 훌륭한 분들 명단이 10명이 안 되더라고. 근데 쟤들은 몇천 명인데 숨기기 바쁘고, 우리는 막 그냥 공개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꼭 언론으로해서 보면 50대 50인 것 같아. 저렇게 창피하고 숨기고 하는 건 학자적 양심을 갖고 어떻게 하냐 이거. 곡하가 너희들은 선비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한국에서 가장 멋진 말이 선비 아닙니까? 돈도 없고 막 그렇지만 저 사람 선비셔. 그 말 속에 저 양반 점잖아. 나 점잖다는 말 영어로 뭔지 모르겠어. 젠틀이 아니에요. 점잖다는 말이 선비답다는 말인데 우리가 쓰는 최고의 찬사죠. 그래서 근데 우리 독립군은 여러분 군이 뭡니까? 나라를 사랑해야 지키는 겁니다. 지금처럼 나 연봉이 얼마인데 내가 죽어야 돼.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군이 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지금 옛날에 실제 장군들도 제가 강의 많이 했어요. 무공화이라고. 근데 요새 정훈교육 때문에 미치겠어요. 옛날에는 그냥 대통령 훌륭하다고 하면 됐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또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장교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정훈교육이에요. 정훈이라는 말부터 이제 문제가 좀 있죠. 근데 제가 그거 간단해요. 역사 제대로 가르치면 다 해결돼요. 우리가 하늘의 군대구나. 하늘의 나라, 하늘의 군대구나. 내가 옛날에 검찰총장님 자문위원 할 때 술자리 가서 슬슬 우리 지역에서 저 불법 소프트웨어 검색한다고 연구단지 말단 걸부사 하나 나와도 벌벌 떠는데 내가 간이 부었지. 그 검찰총장이랑 다 있는 자리에서 당신 내릴 수 있는 제일 큰 벌이 뭔지 아시오? 저 사람이 또 왜 저러나 다 쳐다봐. 검찰은 하늘을 대신해서 구형하는 사람들이에요. 천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늘 팔아서 져본 적이 없어요. 딱 한 군데만 졌어. 예산당국. 천손나라가 천문대 작아서 되겠습니까? 예산 안 줘. 제가 몇 년 우겨가지고 한국 천문연구원 100억일 때 제가 인수해갖고 500억 만들어 놓고 세계 최고 큰 망원경 예산 다 걸어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안 먹어도 배불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살이 또 쪘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독립군이 바로 환단고기가 개연수가 어디 있었어요. 배달이숙 같은데 독립군들 공부하던 데 있었어. 그리고 홍범도 오동진 장군이 왜 환단고기 만드는데 돈을 내냐고. 그 양반도 돈 냈다고 써있어요. 개연수가 고맙다고. 독립군 교제했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그 독립군들이 그런 역사를 보고 이거 이렇게 만년 내려온 우리나라를 넘길 수는 없지. 목숨을 바치죠. 근데 지금처럼 휴대폰 보고 엄마 쳐들어온데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럼 그럼 공군조종사면 5분 안에 죽는데 잘못하면? 요즘은 기술이 공군조종사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요. 왜냐면 날라오는 게 포착이 안 돼 이제. 얼마 이렇게 해설도 잘 보니까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요새는 겨눠서 쏘는 게 아니라 이쪽 레이더에는 안 잡히고 이쪽이 잡히면 이쪽이 무조건 이기는 거야 이게. 근데 얘는 거리가 한 100km 돼야 잡히는데 얘는 200km에서 잡히면 얘가 이기는 거예요. 그냥 과학기술 싸움이야. 전자오락이야. 그러니까 저쪽은 갤라가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두 대가 붙어서 쏠 줄도 몰라요 앞으로. 그리고 총알 쏘는 것도 아니야. 이제 레이저로 쏠 거예요. 몇 년 안에.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나라 지금 탱크 잘 만든다, 야포 잘 만든다고 지금 잘 나가면 좋죠. 근데 그 퀄리티도 올려야 돼. 빨리. 수준 낮은 걸로. 불과 1, 2년 내에 장사정품 쓸모없다 할지 몰라요. 근데
독립군의 역사책이, 그러니까 일제 때 역사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가르친 잘못된 역사가 있고 독립군 시절 거기가 있는데 현재 이거를 제야사학자들, 그다음 민족종교, 증산도 같은 민족종교, 그다음 얼마 전까지 제야사학자들 우리 이덕일 선생 같은 양반, 그다음에 제가 이사장했던 대한사람, 그 이런 데서 그냥 이거 지키고 앉아놓은 거예요 지금. 제일 엉터리가 뭐예요? 천리장성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니 신의주하고 원주사 여기 무슨 성이 있어? 그리고 산에다 성을 왜 쌓아? 거기는 오히려 평지 넘어오는 쪽에 길목에 쌓아야지. 하여튼 그거를 지금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환단고기 상고사는 환국은 요건 저는 꼭 우리 거라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3301년 동안 7대가 다스렸다는 걸 안 믿어요. 어떻게 한인 한 분이 조선시대 하나씩 다스려? 저도 내일 모레 70인데 벌써 여기저기 아픈데. 그뿐이 아니라 뭐 성경에 보면 뭐 900살을 사셨고, 그건 저 종교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저는 뭐 이 말 어디 가서 다 했어요. 뭐 앞에 뭐 안파견, 혁서, 고시리, 주양 뭐 쭉 7분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개는 가문 이름일 거다. 어느 패밀리가 한 1000년씩 다스렸을지도 모른다. 옛날에 성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단군조선 초기에도 이름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번조선의 아버지는 치르남이었는데 아들은 낭야야. 지금 낭야성이라고 있어요, 중국에. 근데 중국에서 낭야가 누군지 몰라. 우리 환단곡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환단곡에 태호복희하고 저 치우천자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환단곡이가 불하면은 그 두 사람이 복희가 중국 사람이 돼요. 그리고 중국제야. 그 다음에 붉은 악마는 중국 원단이 되는 거야. 도깨비가 중국 도깨비니까. 알고 얘기하라고. 얼마나 무슨 말을 자기가 하는지를 알고 하라고요. 우리가 사람들 중에 어리석다. 우리가 얼굴 참 중요하죠. 얼굴이 뭐예요? 어리 드나드는 굴이야. 어리 드나드는 굴이 7개야. 그래서 어린이, 아직 베리타네, 어른 익은 사람, 얼간이란 말 정도는 방송에서 해도 편집 안 되죠. 무슨 말이에요? 얼이 간다겠다는 뜻이야. 얼간이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얼빠진 놈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그 정신문화를 높이 산 날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이름 뭐 명세 다 나오니까 언제 제외했다는 게 나와요. 이분들은 다 100살씩 사셨어요, 거의. 근데 그 정도는 맨날 밥 먹고 수양만 하신 분들인데 뭐. 그러니까 환웅 배달이 18명의 환웅이 1565년 다스렸고 단군조선이 47명의 단군이 다스렸던 거죠. 우리나라 국사책에서 47명 단군이 등장하는 건 난 지금까지 이덕일 선생님 팀 역사책밖에 못 봤어요. 다 단군 한 분이 1908년인가 사셨대.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거 진짜야 그럼 누가 믿겠어요? 단군이 한 번이 왕검이 1908년 살았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냐고 그걸. 저는 저것도 안 믿는데 그 1908년이라는 게 그 단군조선이 세 단계로 나뉘는데 그 중에 2단계 합치면 1908년 나와요. 거기서 이련이 삼국유사에 잘못 기술한 거죠. 그래서 서기 2025년 환기, 개천, 단기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일어나서 이런 것도 그래. 우리가 단기 회복 운동 하잖아요. 왜 단기를 해? 개천으로 하죠. 왜 올해가 단기 4358년이냐고 왜 하냐고. 5922년으로 하지. 왜 1562년 왜 그 소중한 배달의 민족이 살려준 배달을 왜 무시해? 태호복희가 누구예요? 5번째 환웅의 막내 아들. 아이고. 자, 10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조금만 할게요. 제가 여기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아서 강의가 좀 길어졌어요. 저도 사람이라 안 듣네. 그럼 대충 벌써 끝났어요. 근데 잘 들으시니까 어디 가서 또 듣겠어요. 제가 한 얘기 한 3분 들으면 딴 데 가서 몇십 분 벌으실 텐데 30분 벌으실 텐데. 그러니까 방향이라도 알고 가세요. 여기 보시면은 자 10분 정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개천 1565년 그냥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환단고기의 서기전 국통맥은 우리는 이걸 다 로그 스케일로 막 3천 4천을 막 붙여놓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긴지 실감이 안 가요. 저는 등간격을 해서 1000, 2000, 3000, 4000, 5000. 그러니까 여기 환인한 곡은 BC 7197이니까 더 가야 돼요. 여기쯤 7000이 있는 거야. 이거 모르잖아. 이때 만년 전 역사 누가 기록을 해. 그 문자도 없는데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쯤에는 벌써 60갑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구를 내려보낼 때 마지막 지휘리 환인이 중국의 그래서 우리나라 이때 배달이 시작되고 단군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한 2000년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좋은 질문을 해줬는데 고맙더라고. 여기 왜 0이 아니냐. 달력에 0년이 없어요. AD 1년이 있고 BC 1년이 있지만 그 넘어갈 때 0년이 없다고. 그래서 항상 뭐 계산할 때 꼭 일이 틀려요. 그 조심하세요. 전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일부러 1이라고 쓴 겁니다. 안 써도 되는데 일부러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 진의 역사라고 하는 게 사망오제 시대, 전설의 사망오제가 있고 하상주가 바로 뭐예요? 황하문님. 근데 그래서 하나라 우왕이, 그러니까 사망오제, 사망이 태우 복희, 태극기 만든 그 염제라고 황제전에 있었어요. 염제신농, 그다음 황제헌원, 치우한테 박살난 친구가 황제헌원이죠. 그 셋이 사망이고, 오제는 소금천, 전국고향, 제국고심, 그 다음에 요순이에요. 우리가 말한 요순 시대가 사망오제 마지막이고, 중국 애들이 요거를 전설의 시대라고 그래. 근데 그래서 여기서 요 나라부터 당요, 당나라 요왕, 당나라예요. 나중 당나라하고 이름이 같아요. 요왕, 우순, 하우, 상탕, 상나라 탕왕, 그 다음에 주나라 문왕, 주나라 무왕, 그 다음에 왕은 아니지만 주역 만들었으니까 주공. 그게 중국에서 애우는 역사의 영웅들이에요. 근데 그게 다 누구라? 동이족이다. 족보가 어디 나와? 한단곡이에요. 누구의 자손, 누구 계보가 이어갔다. 다 나와. 그러니까 아마 중국의 동북공정,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동북공정이 옷이나 한복이나 뺏어가 그런 걸 줄 아는데 이미 뿌리 깊게 다 뺏어갖고 한단공정을 아직 못했어요. 저는 10년 전에 강의하면서 중공이 한단공정에 들어갈 거라고 예언했어요. 왜 이렇게 안 하지? 제초가 가느라? 좀 빨리 좀 하라고 내 예언을 할게요. 반드시 환웅 역사 뺏어갑니다. 그래서 5번째 환웅의 막내 아들이 태우복희고 14번째 환웅이 치우천자입니다. 네. 우리 이런 것도 모르고 한국 역사를 한다는 게 웃기는 거죠. 근데 중국은 성길 조상이었으니까 염제 황제를 산 하나 깎아서 하남성인가요? 이렇게 모셔놓고 공식적으로 종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신이 있단 말이야. 수험생 있으면 고3 있으면 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염제 황제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우리 조상입니다. 동이족 조상. 중국 사수에는 우리 사수에는 있어. 사실 아까 오성치를 보다요. 700년 전 오성이 모였다는 기록이 천문유초에 있어요. 그건 제가 찾아서 한단학회에서 제가 논문을 썼어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오성 결집 1월 오성 개혁제자는 오성칠보다 700년 전일 거예요. 언제 거냐면 아까 사망오제 중에 두 번째 오제 전양 소금천 전욱고향 전욱고향 시대 오성 결집 기록이 우리 천문유초에 있어요. 왜 중국 책이 없어? 그 다음에 자꾸 요순시대를 평화시대라고 잘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점잖은 자리에서 잘 나가다가 그건 요순시대 얘기고요. 아유 쪽팔리다. 이거요. 요왕은 순한테 안 죽으려고 자기 딸 둘을 갖다 바쳐요. 아들 단주왕자가 그 왕 하겠다는 걸 그 단주의 한이란 말이죠. 단주는 너 바둑이나 둬. 그게 바둑의 시초라네. 그래서 저는 바둑 애호가로서 아니 바둑이 뭐 왕이 너 이거 나고 놀아볼 때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는 게임인 거 이게. 근데 지금 한국교원가도 보면 머리말에 중국의 요왕이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어. 난 아닌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래서 두 왕비가 그때 요순인데 요왕이 죽으니까 이제 순이 차지했는데 순이 죽어요. 죽으니까 두 왕비가 동정호에서 자살하는 벽화예요, 저게. 관광지야. 그래서 그때 그 두 왕비가 피를 토했는데 그게 대나무에 튀어서 여기 이걸 반죽이라고 그래요. 반점할 때 반자에다가 대나무 죽자가 있어. 그래서 대나무에 피를 튀겨서 죽이. 이게 관광지 상품이야. 이거 여왕의 묘소 반죽이 지금도 여기 대나무 있다면. 이게 제가 이거 다 뺐어요, 교재에서는. 근데 그래서 그래 요순시대가 무슨 놈의 뭐야. 그 다음에 중국이 태산, 그 중요한 태산의 입구에 자기 동네라고 써놨어요. 이 자자가 우리 자금성할 때 자자거든요. 천문학에서 자미원은 천자가 계신 곳이야. 천자는 동쪽에서 왔네 이 뜻이에요. 이걸 왜 붙여놔 동북공정하면서. 그래서 이게 보면 새 거야. 그래서 바꾸면서도 안 바꾼 거야. 왜? 수백 년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하나죠.
그런가 보다 했더니 웬걸. 전 하나도 안 가봤는데 이화원이라는 유명한 관광지에도 자기 동네라고 있대요. 아, 나 다시 가면 이거 보고 싶어. 그러니까 황제가 동쪽에서 왔다는 건 제 생각엔 태호복희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태호복희가 이쪽에서 환웅이 못 되니까 중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거의 신과 다름없는 여호와랑 거의 그 여호와가 여호와가 됐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보면.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저 무술 58년 단군 가만 있어 보다가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몇 장 남았어요? 남수 읽기만 하면 돼요? 자, 지금 하늘에 통달하셨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얼른 얘기할게요. 부루가 누구냐면 왕검의 아들이에요. 둘째 단군이 죽은 날 일식이 있었다는 기록이 환단곡이 있어. 아무도 또 조사를 안 해. 그래서 제가 또 했죠. 그래서 BC 2183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BC 2183 플러스 마이너스 3년 7년을 쭉 훑었더니 BC 2181에 요해 돌아가신 거야. 요해 8월 30일 날 동부가 일식이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일식이 일어나면 눈으로 봐서 몰라요. 여러분들 일식 있다고 할 때 한번 올려다 봤다가 허탕 치신 분 많을까? 지금 색안경 갖고 안 돼요. 선글라스 갖고 안 돼. 일식은 저 짙은 막 제일 좋은 게 저 뭐냐 이거 떼우는 사람들 이거 철모 있죠. 이거 저 납땜하고 막 불 튀기는 거 뭐 그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런 걸로 봐야 일식이 이렇게 딱 모양이 나와요. 이 정도면 눈으로 봐서 몰라요. 조금 어두워졌다는 거 느낄 수 있어. 조금 서늘해졌다는 거 느낄 수 있는데 근데 그때 부르단군이 돌아갔을 적에 하얼빈은 거의 다 가렸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돌아가신 거야? 하얼빈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달이 어디야? 하얼빈이에요. 무조건 북한 평양이래 왜? 북한 평양은 서울이랑 비슷해요. 일식 못 봐.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니까 이건 세계적인 보편성도 있고 이거는 저 공격을 못 해요. 근데 왜 안 하고 있었나 몰라. 이런 건 별것도 아닌데 그냥 날 잡아서 그냥 돌려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논문 썼고 뭐. 그 단군조선의 수도 아사달은 중국 하얼빈에 있었다. 단군조선은 대륙을 통치했다. 더 이상 반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나는 왜 여기서 바르게 나섰나. 천리장성 얘기했고요. 동북공정이 지금 중국에서 모든 역사 세계 교과서를 다 북한은 지네 거로 만들어놨어요. 무섭지 않아요? 북한 망하는 순간 북한의 중국군의 그 몇 군입니까? 그쪽 군대가 압록강 건너온다 소리예요. 고토 회복 우리 땅. 그럼 우리는 엄중한 항의를 하겠죠. 엄중한 항의를 저 국제사법재판소로 한번 하겠지. 야 역사책 다 갖고 와봐. 중국 땅이었네. 니들 전에도 자꾸 일본을 동해라고 우기더니 또 그래. 끝장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운 적이 없어. 현행 미국 역사 교과서 이렇게 나와. 그다음에 더군다나 여기 조조의 땅이야. 왜냐면 한나라였으니까 나중에 진짜 조조가 이쪽 강북이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북 조조 땅이었다니까. 조조래. 우리나라 역사학계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 우리가 뭐 사이비 역사고 뭐 그렇다고 쳐. 니네는 뭐 했는데 그럼 학자라는 놈들.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했는데. 그 다음 일본은 뭐? 있나? 없어졌어? 아니 일본에 이거 교과서 그림입니다. 예. 일본의 황후가 고구려 백제 신라 왕한테 절 받는 거 지금. 야 이거 백제 신라 여기가 있나야 이게. 있나에서 여기 이게 저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 독도만 지금 우기는 줄 알아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 우리나라 또 머저리들 일본은 우리 일본이 여기 통치한 거 맞다. 그러면 머저리들이 쭉 나온다니까요. 그 우리 한류의 종착역도 왜곡된 역사. 백날해봐요. K-팝, K-푸드 백날해봐. 그 다음에 이거 한글은 그래도 우수하죠. 난 일본, 중국 애들 문자 변경하면서 그 문자 보내는 거 보니까 한심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태극기 같은 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주예요. 주역이 나오는 우주야. 그 다음 최근 정역에 나오면 이제 정역 8개나 더 나오죠. 근데 3단계야. 그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야? 아이고 북쪽은 중국 식민지, 남쪽은 일본 식민지였네. 검색해보면 거기다 우리나라 교육하는 사람들이 가서 한국 교육한다고 하고서 단군 신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고만 마리 호랑이 한 마리가 공무적 호랑이 부족을 갖다가 고만 마리 호랑이 한 마리로 바뀌어서
아니 호랑이가 무슨 마늘을 먹어야 돼?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렇게 만들어 나가지고 가서 재밌지. 그러고 이제 안 좋는 거예요 지금. 뭔 교육을 해. 한단곡에는 웅호 2족으로 나오고 삼공유사에는 일웅 1호로 나와요. 누가 했느냐? 이만희식유라는 놈이 했어요. 이름도 알아. 금서룡 한자로. 누가 그렇게 바꿨는지 다 알아요. 요놈이 환국도 환인이라고. 환국이 있었다를 환이 사람이 있었다고 바꿔놓고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놈하고 쓰다 속했자가. 근데 내가 이런 일본 애들 이름을 외워줘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못난 노선이고 외국인의 신화를 얘기하고 마스코트 곰과 호랑이 사람이래. 맹호부대가 갔는데 그걸 호랑이가 갔다고 구라치는 거야. 맹호부대가 갔으면 사람이 간 거지. 그 호랑이가 간 거야 그게? 곰부족이 왜 곰이 되냐고. 왜 마스코트가 사람으로 바뀌냐고. 그 말도 안 되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우리는 곰 새끼인 거예요 지금. 천손이 아니야. 곰웅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읽어보세요. 다만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 개천이 뭐냐. 단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환웅이 이렇게 읽읍시다. 풍백우선 세신하와 3,000명의 천손을 거느리고 이 거발환이에요. 첫 번째 환웅 이름이. 거발환이 신단수. 그러니까 신단수 단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꾸 단군을 신단수에 앉혀. 신단수에 내려와서 이게 개천이에요. 개천절은 환웅이 내려온 날이야. 단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환웅이 쑥마늘 요구하니까 호랑이 부족은 포기하고 곰부족은 잘해서 여왕의 아내가 됐다. 그래서 이것이 홍익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손사상, 개천사상, 홍익사상 같은 거예요. 저는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마지막 보루예요. 여러분들 3일 정신 있어요? 세벌 정신 있어요? 뭐 있어요? 한번 하나 대봐요. 되기 힘들어요. 근데 천손 정신은 누구나 있는데 본인이 몰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공일이 음력 며칠이에요? 1땡, 3땡, 5땡, 7땡, 9땡이에요. 모르는 사람 안 해. 설날, 삼신날, 단오, 그 다음에 칠석, 중양절. 좀만 더 할게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홀수가 천수예요. 우리가 어디가 돈 낼 때는 3만원, 5만원, 7만원 내지 4만원, 6만원 절대 안 내. 짝수를 안 내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몰라. 한국 사람이라 그래. 근데 이유는 몰라. 천수라 그래요. 홀수가. 지수가 짝수라 그렇고. 공부해보시면 그게 하도 낙서를 결국 만드는 모든 거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선민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개국기념이자 국헌이고 이 사분을 된 대한민국에 내가 봐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합칠 수 없어요. 앞으로 갈라지면 갈라지고 대통령 선거도 내가 봐서는 양쪽 콘크리트 진영은 40%씩 있어. 나머지 20%가 그때 이제 누가 닥플레이를 했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거야. 매번 또 전 이번 선거도 봐주시면 거의 뭐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근데 내 생각에 한 사람이라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역사도 우리가 해방 후에 자꾸 한쪽은 김구 누가 나쁜 사람, 한쪽 이승만이 나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앞에 역사 다 고쳐지고 잘못된 것 내가 이번 정권에 바로 잡겠다 하면은 난 적어도 깨어있는 한국 사람들은 이거 돈 받고 가르쳐야 되는 건데 이거는 하늘의 뜻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공약에 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싫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냐? 개천? 누구야? 우리는 천수? 어떻게 살아? 홍익. 그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천 축제를 제가 이사장 때 2019년에 크게 했는데 그놈은 코로나 때문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또 한이 돼가지고 그 다음 저는 왜 유튜버가 됐는데 자 이제 알죠? 애국가에 하느님이 나와. 누가 내 앞에서 북한이 원래 고구려가 삼국통일 했어야 되고 북한이 정통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북한 애국가 가사 모르지. 북한 애국가에는 하늘이 안 나와. 내가 연구차 한번 봤거든. 그러니까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말년 오랜 역사에 비슷해. 삼천리 반말년 좋아. 근데 하늘이 안 나와. 그러니까 천선의 정통성은 벌써 애국가만 봐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할 것도 없고. 개천절 세계 어떤 나라가 하늘이 열렸다고 놀아요. 근데 국민은 왜 노는지 몰라. 좀 있으면 개천절 없애자면 나올 거예요. 너무 많이 노는데 하고 뺍시다. 어차피 4일 노는데 이제 불보듯 뻔해. 그 다음 한국에는 천선입니다. 다만 이 중에서 효도 안 하고 들떨어진 놈은 지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익의 원리를 다시 되살려야 한류도 살리고 우리 나라를
요 다음 대통령 때쯤은 그때 중국이 많이 갈라지고 뭐 그렇게 되면은 그냥 카자흐스탄 해갖고 알타이 라인으로 옛날 만리장성 그 알타이 라인으로 저는 꿈이 뭐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스 오브 코리아. 그것이 비단길이 결국 인류 역사, 유라시아 역사인데 1대1로 인위적으로 해봐야 안 돼. 근데 이건 알타이 라인으로 딱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터키가 그렇게 월드컵 때도 형제 나라하고 뭐 형제 나라 전쟁이 나서 파병해 해갖고 온 겁니다. 근데 그 나라는 자꾸 형제 나라 하는데 한국 아나운서하고 저 해설자는 역사를 모르니까 자꾸 왜 저렇게 끈적끈적하게 나와. 아이고 창피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천선이 뭡니까? 그러니까 또 누가 어떤 나라가 다 진짜 잘났다는 거 다 있어. 보시오.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내 얘기 잘 들어봐. 천선은 하늘 뜻에서 다 살아간 사람, 제 소설에 넣었어. 근데 하늘의 뜻이 뭔지 알았다는 거 아니야. 하늘의 뜻을 알려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천선이 지선과 구분되는 거예요. 당신 동양화 속에 항상 초당에 멋있는 노인이 앉아있잖아. 그 노인네가 주식 공부할 것 같아? 하늘 공부하는 거예요. 그 죽으면 거기 가는 게 그리고 죽으면 선화했다 그래. 신선됐다 그래요. 신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1,000원짜리도 보면 이게 정선 그림이죠. 딱 여기 누구나 여기 가서 초당에서 뭐냐 동자 데리고 뭐 하고 싶잖아. 그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전원주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선비한테 달려있고 초당에 앉아있는 공부고 한국 사람 누구나 귀걸이 왜 이거 하고 싶어. 뭐 대통령을 했든 뭘 했든 다 이거 하고 싶어. 끝나면. 그 다음에 지부장님 그렇죠? 네. 저 거의 끝냈습니다. 네. 다시 끝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서 그러셨지? 그래서 선비는 최고의 그 곡하가세를 거절하고 사망시 선언했다 그래. 우리만 신선이 됐다 그래. 그 다음에 우리는 천선, 선비, 신선의 나라입니다. 벌써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이거는 제가 왜 유대민족은 이런 것도 그리는데 한국 화가들은 몇십만 명이 있는데 왜 이거 그릴 생각을 안 하냐. 왜 선민사상을 안 하냐. 평화를 사랑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세계화 시대 무슨 민족 타령, 영어 잘하고 뭐 머리 놀아면 됐지. 이게 제일 무서운 보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이 아니다. 천선의 나라 미국이란 말은 없다. 그러나 그 합중국인데 우리 합중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민족 타령이란 말은 우리나라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옛날 소중화의 망령이 오늘날 작은 미국이 되면 원이 없겠다. 심지어 젊은 애들이 51번째 주가 되면 원이 없겠다. 그 소미국의 망령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다. 당신 한국인이냐? 너 대한민국이란 역사 알아? K스토리 몰라? 여러분 한국 사람이 지금 한류부터 공부해야 돼. 태극기, K코스모스, 하도 낙서 다 알아. 복귀 팔기까지 다 해야 이거 문항 팔기까지. 애국과 정신을 알아? 근데 자기 나라 국기 국가를 모르고 어떻게 국민이라고 할 수 있어? 오히려 이민 온 사람, 동남아 사람들이 더 낫겠네. 그래도 공부하거든. 그 다음에 그래서 K히스토리 코스모스 스피릿 공부해라. 선민사상은 한류의 정신적 기반이다. 위대한 나라를 만들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코리아는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일본도요. 타이가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 북방계 넘어간 사람들 우리가 구분이 안 돼. 거의 남방계만 좀 우리가 옛날 쪽발이라고 그러던 그 남방계 사람들만 표가 나지 일본 사람들은 유학 가서 이렇게 마주쳐도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딱 다시 끝나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늘 강의는 밤새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요점은 뭐냐면 하늘을 잊고 사는 그 모습이 미련하게 짝이 없고 욕해도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더군다나 5.16이냐 5.18이냐 그게 정치의 전부하고 자기한테 표가 되나 안 되나 그것만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그 다음 젊은 놈들이 배운 게 온통 권모술수만 배운 거야. 젊었을 때부터 누구 깎아내리고 뭐하는 거 배운 놈들이 정치가 뭐 그래서 이쪽으로 결국은 일이 갈 거고 이쪽 넓은 세계를 접하는 사람들이 천손이 돼서 우리나라를 끌고 갈 거라고 믿고 그것이 아니면 나는 우리나라를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